질문 잠깐 답변을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표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답을 쓰면 어떤 템플릿을 여기에 깔았냐에 따라서 글이 바뀌어요. 글이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처음에는 요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하게 되면 뭐 자르기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개념도 그림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기교예요, 기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교는 남이 어떻게 부리는지 한번 보면 바로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못 따라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쓸 글의 지식이 부족하는 순간 어떤 기교의 템플릿을 봐도 내가 어떻게 해요? 따라할 수가 없어요. 난 쓰질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습은 있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표를 볼 때 이 표와 이 표의 글과 이 밑에 표의 글 딱 두 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느꼈을 때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사실은 똑같은 삼단표고 얘가 양이 조금 많긴 하지만 뭐가 좋고 나쁘고 양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 안에 딱 들어오는 문장들이 있죠. 그게 바로 이런 문장들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영어로 쓴 거, 그죠? 영어로 쓴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영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술적 키워드가 들어가 있을 때, 예, 네, 괜찮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하셔도 돼. 괜찮아요. 구분항목 없이. 자, 근데 이 글 자체에 그 기술적 키워드가 들어갈 수 있게 써주는 게 좋아요. 영어가 나오게.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할 때 그런 거잖아요. 문장을 쓸 때 영어가 나오게 써라. 이게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이 여기도 PC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내가 이거 약자를 못 써갖고 이렇게 썼는데 사실 약자 알면 가로하고 약자 다 썼죠. 근데 약자를 제가 몰라요. 영어가 좀 어려운 영어던데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다음 문제 이 문제를 봐볼게요. 인공지능 문제부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기출풀이를 아주 깊게 제대로 하면 사실은 이거 자체가 모든 공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정책의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댐이라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4월 10일부터 4월 10일부터 그 제가 법률의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도 기니까 뭐 데이터 관련 법률이 하나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데이터 거래사라는 게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그 거래나 데이터의 가치 평가, 데이터에 대한 품질 이런 거는 우리의 방향성하고 맞아요.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바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그렇게 갑니다. 네, 대통령이 바뀌어도. 자, 그래서 이쪽 부분은 우리가 유난히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학습용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는 거죠.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데이터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대요. 이거는 현황이죠, 현황. 현재 이러고 있다. 그래서 다음의 내용을 설명해라. 사실은 상단의 내용과 이 하단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야, 당신은 논리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아? 그 논리력이 답을 쓰다가 논리력이 제일 쉽습니다. 왜 제일 쉽냐? 답을 쓸 때 디지털 뉴딜의 뉴딜 데이터댐, 데이터댐의 개요, 뭐 데이터댐의 의미, 요 앞에 요거를 제목을 잡고 여기 본론을 요걸 밑에다 써주면 돼요. 논리력이라는 거. 그런데 그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서론, 본론, 결론의 접근 방법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의 접근 방법은 사람의 머리랑 맞지 않다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는 걸 못 써. 근데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본론, 결론, 서론이에요. 이게 바로 서론, 본론, 결론의 접근 방법이죠. 이런 목차가. 그러면 내가 지금 1번과 2번과 3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앞에 이 서론 쓰다가 이 내용을 못 쓴다니까요. 이 서론에 맞춰서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론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탈하는 거지. 여기는 내가 요게 쓸데없을 때 하는 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말이 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 게 있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좀 애매해요.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우리가 그냥 딱 생각해 볼 때는 학습용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연속형 데이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객체를 얘기하는 거냐. 객체라는 건 이미지, 동영상이 이미지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 문자도 되는 거죠. 그러면 범주형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봐 보세요. 이 여기에서는 일부러 어휘의 표현을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 숫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문자를 범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숫자, 실수죠, 실수. 실수를 연속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과 0밖에 없는 거 이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를 바꾸는 거예요. 일단 어휘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문자,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미지를 객체, 오버젝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데이터별로 특징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딱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학습 데이터냐, 비지도학습 데이터냐. 지도학습 데이터는 이 라벨이 얼마나 정확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라벨을 달아줄 거냐. 그리고 누가 그 라벨을 검증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요, 정확하게 뭐를 얘기하는지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의 문제냐면, 제가 볼 때는 출제자가 이거를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요. 할 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던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데이터를 획득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최악의 답이 뭡니까? 클롤링이죠. 인터넷에서 사이트 긁어 갖고 올게요.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초딩의 답인 거죠. 크롤링 쓰는 거. 물론 크롤링이 어,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니까 크롤링을 갖고 조금은 쓸 수 있지만 그게 주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획득 방법은 뭡니까? 이거는 완전 점수 가신 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먹는 게 이겁니다. 왜? 나는 가명 정보 쓸 거거든. 나는 이거로 끝낼 거거든요. 가명 데이터로. 왜? 다른 사람 가명 데이터 접근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할 때는. 그리고 정제 방법? 땡큐죠. 여기에서 정제 방법 쓸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죠? 결핍치 제거하자, 이상치 제거하자,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쓰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측치는 비어있는 값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상치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갖고 뭐를 드렸죠? 남성 중에 유방암이 발생한 사람 이게 이상치입니다. 남자 중에 유방암이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누가 발생한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개인정보에 위배가 된다 이거죠. 그 개인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남성 중에 유방암이 발생한 사람의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걸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정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미싱 밸류 제거하자, 뭐 비어있는 값 제거하자 그 소리죠. 이상치 제거하자 이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써도 돼요. 그러면 정제가 있나? 있죠,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죠? 안 나오네. 그죠? 있는데 이게 느려서 그런 거네요. 그죠? 자, 그냥 제가 여기 찾을게요. 그냥 느려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좀 빠르게 볼까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이거 뭐냐? 이거는 뭐 그런 거니까 뭐 빅데이터는 뭐냐?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 빅데이터의 특징 이런 거 필요 없고, 데이터 처리 프로세스 쭉 넘어가서 이제 조회가 좀 늦으니까 여기 이제 가명 처리가 있죠. 이 가명 정보. 그래서 어떻게 처리한다. 뭐 지금 저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닦고자 하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할 때도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건. 자, 이거 쭉 넘어가고 이런 거. 뭐 이렇게 많어. 데이터 기획, 소프트웨어공학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 KDD, KDD는 중요하죠. 쭉 이제 일단 넘어갈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분석 마스터 필요 없고요. 이건 칼라책이잖아요. 그죠? 완전. 이게 이제
한라책인데, 정제, 여기 나왔네. 자,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거는 초딩과 같은 거고요.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저런 거 필요 없고요. 제가 진짜 찾는 거는 딱 이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변환하냐.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정규 분포화를 지켜야 된다. 정규 분포화가 뭡니까? 종 모양인 거죠. 종 모양. 그래서 로그 변환과 제곱근 변환이 있고 표준화. 표준화 뭡니까? 남자의 키가 150에서 190 사이일 때, 그죠? 한국 사람. 북한 남자의 키가 뭐 130에서 160일 때, 그거를 비교하려면 0과 1의 스케일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게 표준화인 거죠. 그리고 개수를 축소한다. 랜덤, 칭화, 군집, 샘플링 기법인 거죠. 그 다음에 파원, 이거 주성분, 이게 PCA, 요인 분석, 팩터, 이거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 변환 방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 뭐 이런 아날로그 신호,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변환하는 방식인 거고, 그 다음에 범주화. 범주 뭡니까? 남자, 여자. 그죠? 그 중에 이항, 하나, 두 개, 0, 1, 이렇게 이항 변주화, 변수화. 그러니까 이게 정제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게 뭡니까? 아까 얘기한 믹싱 밸류, 결측치와 이상치 제거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답을 얘처럼 또 이렇게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솔직히 말하면. 자, 근데 한번 보죠. 이거 이제 딱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다가 지금 얘가 하는 질문의 키워드가 뭐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폰트가 바뀌죠. 제가 폰트가 바뀌면 이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데이터 획득 및 정제 방법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걸 완전 점수 가시죠. 밑에 있는 거. 데이터 라벨링 및 어노테이션이죠. 이건 오버젝트 디텐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면서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제 이걸 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본론부터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어디다 쓸지는 일단 모르겠어. 뭐 번호가 2번이건 3번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 획득 및 정제 방법. 자,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가가 획득이고 나가 정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세 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디에다가 주력을 둘 건지 세 개 다 주력 못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쓰는 거야. 형식적으로. 야, 나 기본만 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는 그래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가 데이터 근데 이게 너무 쓸 게 많다. 에? 나 데이터 정제 방법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이게 그림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자꾸 그림 넣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거 밑에 이거 왜 튀어나왔지? 캡처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냥 캡처를 하는 거지. 표에도 관계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돼. 캡처 안 되네. 좀 올려서. 네. 자, 이제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넣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별 모양 그림 넣어야 되겠다. 그거 오해라는 거죠. 자, 이게 결론은 정제 방법. 표로 설명해도 설명할 게 너무나 많아. 그죠?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더 우리가 설명할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결측치 제거, 남들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상치 제거. 그죠? 이게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획득 방법. 획득 방법은 첫 번째, 이게 이제 서브 제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목만 쓰다가 본론을 못 써. 이게 문제가. 이게 문제가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결합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 획득.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일 기업에서 데이터 획득, 이거 쓸 거 너무 많은데, 그죠? 여기서 좀 줄여야 돼요. 네, 아무튼 줄여야 돼. 획득 방법 이렇게 있어.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가급적 쓸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답안의 모양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그림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자, 이거는 이제 지워버리고
가정을 해보죠. 제가 뭐를 말하고 싶은 건지. 내가 어떤 기업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써주는 게 좋아. 이게 거짓말이든 진짜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 정보, 원장 데이터가 있어요. 원장이라고 하면 계좌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원장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서버가 있잖아요. 그죠? 서버가 있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비식별화 시스템을 갖고 가명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식별화, 비식별화 가명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업들이 다 있어요. 저도 이제 다음 달부터 이게 금융권에 이 프로젝트 또 들어가요. 지금 4월 달부터 지겨워 죽겠어요. 그래서 가명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바꾼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가명 처리는 이제 간단하게, 여기 간단하게 쓸게요. 얘는 이제 어디에 해사냐면, 예를 들어서 증권이에요. 증권. 거짓말로, 그죠? 거짓말로 증권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래 정보가 있겠죠. 계좌 정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얘는요. 얘는 뭐냐면 카드 발급 정보예요. 그 다음에 결제 정보에선 또 뭐가 중요하냐면 어디에서 결제했냐. 사실 위치 데이터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KT가 전화번호고 위치 정보를 또 이걸 팔아요. 이걸 팔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에 이 비식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합기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결합기관이 각 두 개의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붙이는 거죠. 사실은. 아이고. 이게 이제 펜으로 그리면 사실은 그냥 박스인 거죠. 박스. 네, 그래서 여기는 카드사입니다. 카드사.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뭐겠습니까? 결합기관인 거죠. 결합기관. 그러면 여기에서도 또 기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결합을 하려면 여러분 결합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합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테이블 간 조인이에요. 조인이 뭔지 알죠? 두 개 테이블 하나로 합치는 거. 조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저게 필요하지 않아요? 저기 조인 키가 학번이든 뭐든 뭐 그게 필요하죠. 그 조인 키가 결합키입니다. 조인 키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키 관리 기간이에요. 키 관리. 결합키 관리 기간. 이게 어디냐? 한국인터넷진흥원이에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결합기 관리 기관이에요. 사실 필요 없어요. 솔직히 필요 없는데 안 그러면 뭐 인터넷진흥원이 할 일이 없나 보죠. 이거 제가 볼 땐 딱 그래요. 이거. 예, 아이고, 이거 진짜 가운데 이게 똑바로 안 되네. 짜증나게요. 그리고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이런 거래가 똑바로 잘 안 되면 강의를 못 해요. 짜증나게. 강의가 아니고 이걸 똑바로 해놔야지. 자, 됐죠? 그러면 여기에 두 개의 데이터에서 우리는 개념도를 그리는 거니까 여기서 그림이라는 건 사각형, 보통 일반적으로는 직사각형 박스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박스까지는 굳이 안 쳐도 되는데 그냥 제가 칠게요. 요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 가명 정보, 하나는 가명 정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결합을 하는 거예요. 가명 정보에 대해서 얘는 결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위험도 측정. 이걸 이제 위험도 측정을 해도 되고 식별 가능성 측정, 재식별 측정 이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단추 짐작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 결합기관이라는 데가.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얘가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데이터 획득 방법은요. 진짜 땡큐입니다. 땡큐. 쓸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냥 만점 받는 거죠. 내가 만점 받으면 다른 사람 점수를 까줘요. 다른 사람 떨어지게 만들어. 내가 만점을 받으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봐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자 기업 간에 자 이제 해볼게요. 2019년 어, 19년 제정된 만들어진 19년 데이터 3법에 의해서 동의를 가명 처리를 한
처리를 한 데이터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따라서 기업 간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서 통계 작성, 과학기술 연구, 공익적 기록물 등의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명 정보를 통한 데이터 획득이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 그죠? 뭐 그림도 엄청 복잡하죠. 막상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단일 기업에서 데이터 획득을 하는 방법. 자, 사실은 단일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여기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내가 만약에 원장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다. 그거는 기존의 DW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 기업은 일단 글을 하나 써줄게요. 과거 정보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집, 정제, 통합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CRM, 고객 관계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을 수행함.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물론 여기다가도 가명 처리를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밑에 있는데 굳이 두 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는 건 뭐냐면, 자, 현재의 데이터는 정형화된 원장 데이터 및 그 다음에 접속 로그, 행위 로그 등과 같은 비정형 혹은 반정형 그래도 되고, 그죠? 비정형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하고 분석한다. 그죠? 이게 이제 이것도 그림으로 물론 이제 그릴 수도 있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요거는 그림을 그리죠, 뭐. 왜냐면 제가 이걸 왜 그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카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자, 그림을 그리는데 원장이라는 게 있죠. 이 원장이라는 이 영역의 요소는 근데 가급적 그림을 심플하게 그려야 돼요. 우리는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원장의 가장 기본은 계좌이면서 고객과 계좌 정보예요. 계좌 정보. 그리고 또 하나 거래 정보겠죠. 거래 정보. 뭐 주식이든 뭐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증권에는 이제 이런 원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권이 아니라 한 개 기업이니까 이건 정형 데이터. 이건 정형 데이터. 이게 또 의료기관이 나오면 완벽한 비정형 데이터. 왜? 의료기관은 CT 영상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로고를 반정형이라고 할까요? 이건 반정형 데이터, 뭐 데이터, 로고 파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릴 때 얘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여기에서 그냥 글로 그 세미박스 자,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접속 로그 하나 집어넣고, 아이고 씨 잠깐만요. 제일 뒤로 맨 뒤로, 이게 또 맨 뒤로 그래야지 튀어나오죠. 네, 접속 로그. 그 다음에 어떤 메뉴를 썼고 뭐 그런 거 했는지.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서 연합학습을 쓸 수도 있어요. 아마 연합학습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접속 로그 있고 그 다음에 행위 로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레이크, 이게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 거고, 데이터 레이크 자체가 기숙사 기출 문제에 한 2번 나왔죠. 자,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뭐를 그릴 거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뭘 하냐면 다차원 모델링을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차원 모델링이니까 일단은 선이 몇 개가 필요하죠. 이거 개념도로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별거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원래 이 3개 짝대기가 이쁜데 그냥 하나 더 그릴게요. 자,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가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저 차원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쓰면 안 되겠죠. 하나는 고객 등급, 고객 등급이라는 차원, 고객 등급이라는 차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의 차원은 대수금, 계좌에 돈 얼마 있냐, 그죠? 그 얘기죠. 이쪽의 차원은 회전율. 이런 용어를 쓰면 그냥 그쪽 업무 전문가처럼 조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여기를 회전율로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걸 넣어야 되잖아. 그쵸? 얘는 행위 로그. 그쵸? 행위 로그. 그 다음에 이 고객 등급과 예수금과 행위 로그를 통해서 이 사람의 뭐를 예측을 할 거냐. 그래서 얘는 매매 패턴. 결과를 하겠다. 뭐 아니면 말고.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냥 직선 그려도 돼요.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니까 제가 이거 쓰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막상 이거를 펜으로 그려보잖아요. 화살표에 라인에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좀 그 허접해 보여.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되냐? 데이터 표준화. 이렇게 화살표에는 이걸 이제 그 그림을 그려보면 알아요. 선에다가는 반드시 글을 써줘야 돼. 무조건. 무슨 글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뭔가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처리. 프리프로세싱 영어로 쓰면 더 좋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일명 어렵게 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활용인데 그건 이제 어렵게 얘기한 거고. 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분석을 할 때 뭘 하냐? 엘라스틱 서치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거. 실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엔진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R서버. 이 기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다. R서버. 그 다음에 주피터가 있죠. 파이썬. 그죠? 주피터가 파이썬이죠. 이게 뭐냐면 분석 환경이죠.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그냥 주피터. 아씨, 왜 이렇게 넘어가죠? 짜증나게. 네, 주피터 노트북. 자, 그리고 엘라스틱 서치 있고. 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진짜 그림 그리는 거요. 엄청 잘 그려요. 근데 안 그려. 왜 안 그리냐? 그림은 제가 알아요. 기교니까. 네, 그림은 기교예요. 기교.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은 글로 완벽히 쓸 수 있을 때 그때 그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라인을 그렸냐?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서는 운영 환경이니까 온 프리미스 환경을 여기에 쓰는 거고, 사실은 지금 이 그림이 가짜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건 AWS 기반의 AWS 아니어도 되죠. 클라우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가상화된 VDI, 그죠? 가상화가 VDI 기반의 분석 환경, 연구자 환경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도움말을 쓸 수가 있는데 뭐냐면 금융권의 거래 데이터는요 클라우드 환경에 적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에 안 돼요. 근데 금융권이 이렇게 AWS가 됐건 네이버 클라우드가 됐건 클라우드를 적재할 때는 언제는 되냐? 이럴 때는 됩니다. 가명 처리한 데이터는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금융권으로 한다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냐면 가명 처리를 한 데이터만 여기 이렇게 넣는 건 돼. 근데 상급 종합병원, 그치, 의료기관은 클라우드에 진료 정보를 적재해도 됩니다. 그럼 복지부 가이드에서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도 돼. 가명 처리 안 해도. 그죠?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알아두셔서 밑에다가 이제 도움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너무 많어. 내가 쓸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얘도 지금 얘 엄청 많거든요. 지금 이거 몇 개만 써도. 근데 아무튼 그래서 단일 기업 결합 기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요게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단 금융감독은 규정에 의해서 클라우드 환경에 거래 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가명 처리를 수행하고 보관해야 한다. 그죠? 이게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 원장을 저장하면 안 된다예요. 근데 가명 처리는 된다 이거죠. 근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으니까 이 2달러 그죠? 요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봐보죠. 조금 맞긴 하지만 밑으로 가볼게요. 저 표준화를 시키고 정교화를 시킨다. 영과일로 변환을 해라. 이거까지 쓸 수가 있고, 그죠? 영과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인 거죠. 북한 남자의 키와 한국 남자의 키가 레인지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케일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정규 분포화 돼 있지 않아요. 1교시 1번에는 정규 분포화죠. 이렇게 한쪽 끝에 치우치면 몇 함수가 있는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곱글을 한다거나 로그를 취하게 해라. 그러면 이 파트의 선을 갖다가 중심 좌표를 가운데로 옮기거나 이쪽으로 돼 있는 거를 다시 가운데로 옮기거나 그래서 제곱글을 한다거나 로그를 치우는 거죠. 그래서 로그 변환이라는 말이 있는 거죠. 로그 변환, 제곱근. 그죠? 분포 외에 대한 변화는. 자, 그리고 법주화를 해라. 그죠? 이거는 뭐 0과 1로 바꾼다거나 다구간, 여러 변수로 바꾼다거나 이건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샘플링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랜덤 샘플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데 임의적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임의적 말은 틀리고 요거 있잖아요. 균등하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층화 군집을 나누고 대한민국을 지역별로 나눈 다음에 각 지역별로 샘플링 하자 이런 얘기고 군집은 좀 틀려. 군집으로 나눈 다음에 한 군집에서만 전수조사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방법인 거죠. 요인과 이거는 얘기했으니까 그 FC에는 저번 강의에 그러니까 얘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게 무기였어요. 이게 무기였는데 답을 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요게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지금 시간상.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고 자, 요거 여기까지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요거로 그냥 정리할게요. 요거로 그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 라벨링과 그죠? 어노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2번이잖아요. 2번. 지금 저 글을 쓰는 거 봐보세요. 근데 물론 실제 답을 쓸 때는 서론부터 쓰죠. 근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자, 이게 3번이 데이터 라벨링과 어노테이션 이거죠. 그러면 자, 라벨링과 어노테이션의 차이는 뭐냐? 자, 그냥 글로 쓸게요. 라벨링이란 지도 학습에서 x값에 따라 y값, 지도 학습에서 입력 변수에 의한 결과 변수를
의미한다. 그죠? 라벨링이란. 그리고 어노테이션은 뭡니까? 어노테이션은 오브젝트 딕텐션에서 객체를 식별하고 객체의 의미, 결과값을 의미한다. 그죠? 이걸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다. 이건 도대체 어떤 예제가 있습니까? 라고 보면 표가 하나 필요해요. 간단한 표 하나, 요거 말고 요거를 하나 갖고 와서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뒤로 넘겨서 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 지워버리고 이쪽을 조금 이렇게 이게 잘 안 되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라벨링, 여기는 어노테이션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대상이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범용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린이와 어른 그죠? 뭐 이런 거 혹은 아니에요. 이건 좀 너무 그래. 상승과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노테이션은 얘는 뭘 하냐면 객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정인을 인식한다거나 그죠? 특정인을 인식한다거나 특정 사물을 인식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관련 기술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는 머신러닝인 거죠. 대표적인 게 머신러닝이 있는 거고 데이터 마이닝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노테이션은 이제 욜로의 라벨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욜로를 통한 탐지 이런 게 있는 거죠. 관련 기술들은. 자, 그러면 실제 어떤 이제 활용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까지만 쓸까요? 활용적인 부분 요 좀 지워버리고 그러면 물론 이제 더 쓸 수도 있어요. 자, 활용적인 부분을 보면 이 라벨링은 이제 어디에 쓰이냐? 이거를 이제는 그 표 안에도 그림을 넣을 수가 있죠. 표 안에도. 자, 여기다가 그냥 쓸게요.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있고 월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 구분 직업 분류 직업 구분 그 다음에 거주지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신용카드사에서 이런 변수들을 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X 변수가 되는 거죠. X 변수 이게 X 변수가 되고 그리고 카드 발급 여부 그죠? 내가 신용카드 발급 그러면 발급해 말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삐뚤 됐네. 네, 카드 발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그 카드 발급이 Y 변수가 되는 거고 이게 라벨링이죠. 이게 그죠? 이게 Y 변수 그래서 라벨링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거 자체가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다가 또 써도 되죠. 밑에 이거는 독립 변수라고 얘기하고 저기 라벨되는 저 카드 발급 여부는 얘는 종속 변수라고 또 얘기하죠. 종속 변수라고 얘기하고 지금 같은 이런 구조에서 사실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중 회귀 분석. 뭐 사실은 이거 뭐지는 되게 신경망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은. 네. 뭐 어차피 이게 신경망이에요. 이게 신경망이고 다중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거를 근데 표 안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두고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여기 넣어갖고 이거를 로지스틱 회귀 분석 그건 이제 신경망인 거죠. 그렇게 그림을 좀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표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럼 좀 좋아 보이죠? 뭐 한 줄 또 설명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객체 탐지 물론 객체 탐지가 펜으로 그리면 이제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객체 탐지를 이거로 할게요. 그냥 어디더라? 이게 아닌데 그죠? 이게 아니고요. 어딨는 그냥 이걸 하죠. 근데 이 사람 걸 너무 많이 해갖고 제가 이미지를 좀 작게 하려고 그랬더니 결론은 객체 탐지는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객체 탐지예요. 근데 이거를 답으로 어떻게 쓸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조유정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좋아 보이잖아요. 결론은.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에다가 음, 라벨링과 어노테이션 이렇게 쓰고 어노테이션의 다른 말은 어, 바운딩 BOUND 맞나요? 맞죠? 네. 바운딩 박스라고 한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의 크기를 줄이면 아 이거 전주에 얘기한 겁니다. 저번에 오젝트 익스텐션의 성능은 향상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이제 바운딩 박스를 줄이면 정확도는 떨어져요. 정확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다가 제가 참고로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것도 답에 쓰면은 이거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완전히 그냥 땡큐인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뭐.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저 조효정의 사진을 이렇게 탐지를 했는데 첫 번째, 이 조유정의 객체의 그 대상이요.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구석에 있을 때랑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얼굴이 왼쪽 구석에 반쪽만 보일 때랑 이 얼굴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랑 이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얘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다가 쓸까요? 일단은 요거 CNN 딥러닝의 CNN 모델을 활용했다. 이게 욜로가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아까 여기 써 있지만 다중 회귀 분석 혹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뭐 감사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시험에 나와주면 뭐 감사하죠. 자 위의 예에서 그죠? 객체가 특정 구석이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괜찮아요. 구석에 있는 경우 CNN 모델의 학습률이 떨어질 수가 있음. 해당의 경우 위의 경우에는 패딩 기능을 주어서 특정 영역의 객체의 학습률을 높여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구석탱이. 지금 이 구석인데 밑치만 바꾸지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얼굴이 반쪽만 있는 경우, 혹은 옆모습이 있는 경우, 혹은 뒤통수가 있는 경우, 이거 어떻게 인식합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이 이런 벽면 위주의 샘플밖에 없는 거지. 그죠? 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자, 어노테이션과 라벨링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까지 썼으니까, 그죠? 썼고, 요게 좀 아쉽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됐어. 그럼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그냥 대충 쓰고 가는 거죠. 그래서 EI 지도 학습 및 비지도 학습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특징.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나부터 생각해야 돼요. 모든 거는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연속형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얘는 또 하나 지도 학습용 데이터와 비지도 학습용 데이터. 그러면 지도 학습용 데이터는 결과값인 라벨을 정확하게 부여하고 이를 검증해야 함. 왜? 라벨의 엉터리면 학습은 엉망이에요. 하지만 비지도 학습용 데이터는 라벨이 필요 없고 입력되는 데이터 X값의 품질이 중요함. 즉, 벌칙치와 이상치 처리 등을 수행해야, 괜히 썼나? 어차피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가 뭡니까? 훨씬 잘 쓸 수 있지만 그냥 심플하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두 번째는 요거는 표 하나만, 아주 간단한 표 하나만 갖고 올게요. 이거 표 아니어도 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본론을 저 정도 쓸 거면요, 표 안 씁니다, 여기서. 그냥 뚝딱 띄우고 써요, 그냥, 사실은. 왜? 시간이 안 되니까. 그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교재 만들 때 그냥 쓰죠. 연속형 데이터. 자, 예를 들어서 분석 대상이 입력값 X로 연속형 데이터가 오고, 결과값 Y로 범주형 데이터가 오는 데이터 구성. 그죠? 이런 게 학습 데이터인 거죠. 또 하나는 연속형 데이터 입력과 연속형 데이터 출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뭐 이런 데이터들 결론은 정확도가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데이터. 오브젝트 디텐션을 위해서 이미지 및 동영상 데이터로 고차원 변수를 가집. X 변수가 고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부여하고 관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객체의 위치, 좌표, 앞면과 뒷면 등에 따라서 데이터 품질이 결정된다. 그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기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안 들지만 실제 이 밑에 게 너무 많으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를 시간을 고려하면 저 정도 쓰고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